정보톡톡 오늘은 코미디닷컴 등을 출처로 하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른한 봄 기운에 하품이 자꾸 나오는 때입니다. 하품은 졸리거나 따분한 느낌을 받을 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무관할 때도 하품이 나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가 뜬금없이 하품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고 긴장되는 시험을 치르는 순간에도 하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각지 못한 상황에 하품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품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국 건강 전문 사이트 prevention.com에서 소개한 하품이 의미하는 것 4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이다. 하품은 전염성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하품하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표시 혹은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같이 하품을 하게 된다는군요. 플로스 원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하품 전염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친구와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 있을 때 하품 전염도가 가장 떨어졌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볼 때 하품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째, 뇌를 식힐 필요가 있다. 하품은 뇌에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를 전달할 목적으로 난다는 과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머리를 차갑게 식히기 위해서 하품을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한 연구에 따르면 날씨가 더울 때보다는 요즘처럼 춥거나 서늘할 때 좀 더 자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품이 뇌로 찬 공기가 들어오도록 만드는 통로라는 설명이죠. 또 우리가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뇌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럴 때도 하품을 통해 찬 공기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잠이 올 때도 하품이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 뇌의 크기가 크다. 연구에 따르면 하품을 크고 길게 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크기가 클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것은 하품이 냉각장치라고 하는 논리와도 맞물립니다. 신경세포가 많은 큰 뇌일수록 대량의 공기가 유입돼야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하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넷째, 특정 질환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 하품을 많이 한다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나치게 자주 많이 하품을 한다면 특정 질환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품은 심장마비, 뇌졸중을 예고하는 징후이거나 몸속에 종양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나치게 많은 비정상적인 하품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심장마비는 뇌에서부터 복부까지 위치한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과도한 하품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 가슴이 죄어오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서 계속 하품이 나온다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정도로 기억해 두세요. 또 간질과 다발성 경화증이 있는 사람들도 종종 하품을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으면 뇌 온도를 조절하는 데 문제가 생겨서 하품을 통해 온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편두통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도 같은 이유로 지나치게 하품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하품은 왜 전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품이 전염되는 이유는 원시적 뇌 반사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새롭게 나왔다고 하는군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하는 것을 보면 따라서 하품을 하는 경향이 있죠. 침팬지나 개들에게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품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움직임을 반향 현상 또는 메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 연구팀은 이런 형태의 메아리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팀은 3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품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비디오를 시청하게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하품이 나올 때 멈추도록 하거나 나오도록 놔두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반응을 테스트했는데 그 결과 다른 사람이 하품을 할 때 실험 대상자가 따라 나오는 하품을 멈추는 것이 어려웠고 하품을 하지 못하게 하면 하품을 더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품을 견디라고 하는 지시가 하품 충동을 높이고 예컨대 마음껏 입 벌려 하품하기나 또는 참으려 애쓰면서 하품하기처럼 하품 방식에는 변화가 생길지라도 전염성 하품의 개인 기질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강아지도 사람의 하품을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종이 다른 29마리의 개 앞에서 한 사람이 하품을 했더니 무려 21마리가 따라했다는군요. 이렇듯
하품은 전염된다는 사실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됐습니다. 정확한 기질적 원인은 아직 완벽하게 파악되지는 않았는데요. 뇌 운동 피질의 흥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론이라고 하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염성 하품의 신경학적 기초에 대한 노팅엄 대학의 이번 연구가 메아리 현상을 보이는 뇌전증, 치매, 틱장애와 같은 질환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다른 사람이 하품을 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하품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품에도 남녀 차이가 존재한다는군요. 여자가 남자보다 하품에 전염되는 비율이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 엘리사베타 팔라지 박사팀이 남녀 1,461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일상을 5년간 관찰하고 하품을 얼마나 하는지 남녀 차이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영국 왕립 오픈 과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이 연구진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라는군요. 이 연구 결과는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품 전염성에 신빙성을 더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이죠. 어쨌든 관찰 결과 하품을 하는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략 2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가령 주위 사람 중에 한 명이 하품을 하면 이어 자신도 하품을 하는 현상이 여성에게서 2배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품은 사회적 관계, 개인적인 친밀도에 따라서 전염도도 달라지고 주위 사람들과 친밀할수록 하품이 더 잘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하품 전염력이 감정 공감 능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품의 남녀 차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죠. 여성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품의 전염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나이가 어릴수록 하품이 더 잘 전염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남이 하는 하품을 따라하는 횟수는 줄어들었다고 하는군요. 네, 하품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품에 대해서 쓰다 보니 다른 원고를 쓸 때와 달리 이상하리만큼 하품이 많이 나오더군요.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보는 동안 하품이 나오려는 충동이 일어날지 궁금해집니다.